요즘 수면은 제대로 취하고 계시는가요? 예, 감사합니다. 육체적으로 매우 고달프실 건데 제가 며칠 전에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교수님을 뵙고 많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그리고 이 교수님 쓴 책 그 해고록 골든아워도 쭉 봤는데요. 이 내용이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안 되지. 나는 중증외상센터 설립 과정에서 실제 한국 사회가 운영되어가는 메커니즘을 체득했다. 막장 같았다. 여기 있습니다. 시스템은 부재했고 부조리와 불합리가 난무했다. 돈을 쫓는 그림자들만 선명했다. 나는 선진국형 중증외상 처리 시스템을 한국 사회에 정착시키고 싶었다. 그러나 현재 한국 사회가 부족이 심각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 그리고 경기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간호 인력 충원을 위해서 22억 원을 지원을 했는데요. 원래 요청 간호사 숫자가 67명으로 알고 있는데 몇 분 채용이 됐습니까? 절반 정도인 36명만. 그러면은 절반밖에 이 충원이 안 되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경찰청 거안 하고 여기 병원에서 논의 집행부에서 논의 과정을 거쳐서 오케이. 나머지 인력은 증원 요구 사항을 반려되었습니다. 정부에서 간호 채용으로 지출한 인건비에 대해서 이 사용을 제대로 하라고 금고까지 했는데 이게 지금 이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지금 아주대 병원에 이 중증외상센터 후원금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 후원금의 액수와 그다음에 사용처에 대해서 우리 외상센터에서 알고 있습니까? 내지는 이 상의가 되고 있습니까? 그게 제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없고 그 기관장들의 결제를 거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다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이 아주대 병원 사립 민간 병원에서 중증외상센터라는 이 공공기능이 강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상당히 칭찬받아야 될 일입니다. 국가가 해야 될 일입니다. 실제로 돈벌이가 안 되는 아주 어려운 사업인데 그러나 이 사업 자체를 아주대학교에서 원했지 않습니까? 이 지금 중증권역센터 신청을 했었고 정부에서 권역별로 지정을 한 다음에 지금 상당한 지원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합계로 거의 지금 외상센터 건립 비용만으로 정부에서 80억 지원했고 경기도에서 200억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의료 인력 지원을 위해서도 해마다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인력은 부족하고 또 긴급으로 실려오는 환자들 제대로 처리할 병상이 부족한 이 현실에 대해서 그래서 더 좌절감과 답답함을 호소하는 것으로 제가 받아들였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요즘엔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하고 특히 언론에서 많이 도와주셨죠. 언론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또 정부 각 부처에서도 굉장히 많이 선의를 갖고 도와주셨는데 정작 제일 일선에서 굉장히 좋은 업무지 않습니까? 중증외상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건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니까 그걸 잘 실행해야 되는 일선 의료기관에서 그런 것들이 잘 핵심 가치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처음엔
그래도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여태까지 해왔었는데 요즘엔 여기까지가 한국 사회에서 할 수 있는 한계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2분밖에 더 못 드립니다. 예, 그럼 시간이 너무 제약돼서 경찰청에서의 시간입니다. 잘 아시게 돼요. 여기서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안 쓰실 거예요? 우리 이국적 교수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예. 네? 예. 예. 예, 예. 교수님 또 다른 의원님들이 질문하실 거니까 네, 또 그때 더 많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좀 이 시간이 너무 제약돼서 제가 이런 걸 느꼈습니다. 저는 이국종 교수님은 이단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참 생존하기 힘든 질시의 대상이 되고 또 따돌림의 대상이 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옳은 일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증 외상센터로 실려오는 분들은 대부분 백 없고 연줄 없는 분들입니다. 위험한 일을 하다가 다친 분들입니다. 노동자들입니다. 벤츠 타고 다니는 분들이 아니라 오토바이 배달하다가 실려온 분들입니다. 우리 정부가 해야 되고 국가가 해야 되고 우리 사회가 우선적으로 치료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 전선에 혼자 나서서, 물론 혼자는 아닙니다. 많은 우리 외상 이 중증 치료하는 의사님들이 마치 이순신 장군처럼 망망대해서 12척 배를 이끌고 몰려드는 환자들과 매일매일 전쟁을 하면서 살고 있구나. 이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이겨야 하는 싸움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이길 때 우리 수군 병사들이 있었고 민초들이 있었듯이 우리 중증외상센터 그리고 또 이 경기도라는 또 이재명 지사라는 든든한 또 진실된 후원군들이 있지 않습니까? 용기 잃지 마시고 닥터헬기 성공시키고 그리고 이 시스템이 하루아침에 갖춰질 수는 없을 겁니다. 저희들도 국회에서 또 정부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주대학도 우리나라에서 좀 민영병원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같이 서로 협력해서 이 시스템, 이 의사 이국종의 꿈,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사실은 제가 여태까지 이렇게 어떤 버블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버블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근데 여태까지 외상센터 선진국에서 어떤 정책이 진행되거나 그러는 과정을 보면 의료계 같은 이제 전문화된 그룹에서 많은 의견들을 잘 모아서 그거를 이제 바텀업 방식으로 정부 각 부처 그리고 정치권에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최종적인 정책 결정을 하고 예산을 심의하면 내려오는 형태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보통 선진국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방식인데 사실은 외상센터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의료계 내에서 이제 자생적으로 만들어지면서 한국 사회에서 올라가지 못했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을 비롯한 이제 정치권 그리고 이제 정부 그리고 경기도 차원에서 굉장히 어려운 난관들을 많이 극복을 해내면서 윗선에서 탑다운 방식으로 정책들과 예산들이 책정되면서 내려온 방식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중증외상 환자분들이 돌아가시는 것에 대한 그런 수요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오히려 정치권에서 먼저 관심을 가져주셨고요. 대부분이 이제 소위 말하는 노동자, 농민 그리고 블루칼라 계층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분들이 하나같이 젊은 분들이기 때문에 사회를 떠받치는 기관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잘 치료 사회로 돌려보내는 것이 국가를 지탱하는 굉장히 중요한 세이프티넷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가의 안전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먼저 이제 관심을 가져주셔서 많이
이 지원을 여태까지 해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좀 더 잘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에 대해서, 그리고 예산을 그렇게 많이 배정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 맞습니다. 김한정 의원이 지적하신 대로 작년에 저희 기관에 캐시로, 그러니까 현금으로, 현찰로 지원해준 금액만 외상센터에 한마디로 쏟아부은 국민의 혈세가 60억 원이 넘습니다. 단일 규모, 단일 센터에 물론 더 큰 사업들도 있지만 이만하면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건 이제 1년 연간 운영비로만, 인건비 차원으로만도 60몇 억을 지원을 해주셨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항공전력까지 갖추기 위해서 이제 지사님하고 많이 도와주셔서 우리 간신히 출범을 했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더 잘 하지 못해서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저도 와서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는데, 이제 저희가 17 닥터헬이 취항하고 나서 17명 그렇게 얘기하는데 좀 보도가 좀 잘못된 것 같고, 사실은 36명입니다. 36명이 동일 기간 동안에 36명의 환자가 헬리콥터로 이송을 받으면서 치료를 받았고요. 그 36명 중에서 물론 이제 닥터 헬기 저희가 저 기종 한 대로만 하면 아직 전력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여기 조창래 단장이 지휘한 경기소방 특수대응단 헬기들하고 같이 연합해가지고 모두 출동하게 제가 36차례 이제 환자분들 생명을 건지셨고, 물론 그렇게만 보면 이제 굉장히 좋아 보이는 측면이 있지만, 거기에 그거는 모든 시스템이 지금 갖추져서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내일이라도 당장 닥터 헬리는 고사하고 저희 외상센터가 문을 닫아야 될 이유를 지금 당장이라도 얘기해보라 그러면 30여 가지를 그냥 쏟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어려운 거를 정책적으로 지금 간신히 조율하면서 뚫고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굉장히 많은 난항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닥터 헬기도 있지만 이게 중증 외상 환자 치료센터에 의사들도 근무하려는 의사들도 많이 인력도 부족해서 경무에 시달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도 네. 혹시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어쨌든 저희로서는 처음 시작하는 일이기 때문에 또 생명 존중 사회라는 측면에서 매우 모험적인 일이어서 총력을 다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김한정 의원님의 네, 오늘 참고인 닥터 헬기 관련해서 진술을 요청받고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요. 실은 제가 그 이야기가 아닌 수술실 CCTV 관련된 의견도 잠시 여쭤보려고 이제 저도 질의 기회를 갖기를 요청드렸습니다. 물론 닥터 헬기 관련해서 아까 경기도에서 최근엔 그런 민원이 없다는 점 너무 반갑게 생각하고요. 많은 분들의 민원 때문에 헬기 착륙장을 찾지 못해서 닥터 헬기 그 캠페인에 저도 함께 참여를 했었습니다. 풍선을 터뜨리는 것과 같은 데시벨, 그만큼의 인내의 시간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시간이고, 데시벨이라면 우리 모두 참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인식의 개선을 위해서 저도 보탰지만, 또 무엇보다 그냥 시민이 아니라 국정을 책임지는 법을 또 위반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주신 말씀들 더 귀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수술실 CCTV 관련해서 지금은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양측의 입장들 역시 다 경청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았고요. 뭐 대리 수술이라든지 최근에 수술 중 성추행이라든지 CCTV의 필요성을 느끼게 만드는 사건들도 있었고요. 그런 것들이 결국 불법 의료행위나 인권침해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한데, 또 한편에서는 극히 드문 사례를 침소봉대에서 실질적으로 소신진로를 하거나 의료계에서 필요한 현실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그런 여론몰이식 의견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경기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제 도내 의료원에서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데, 동의 비율이 7월 말 기준으로 64% 달한다고 하는 거 보면 사실 수요의 요구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수술실 상황이라는 게 많이 다르고, 특히 또 참고인께서 일하시는 외상센터나 그런 경우는 통상의 수술실하고는
다른 환경일 수 있겠다 싶기도 해서요. 여쭙기 조심스러우면서도 또 한편에는 귀한 의견이 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아직도 논의 중이고 여러 여론들을 이제 경청하는 수준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논란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현실적으로 그 급박한 수술 현장에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고 계신 분, 그리고 또 철학과 소신을 분명히 밝혀오신 전문가시기 때문에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혹여 남은 시간에는 아까 다른 분들의 질의에 또 시간이 부족해 말씀 못하셨던 내용 조금 더 첨언하셔도 좋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굉장히 잘 봐주셔서 경기도 내 헬기 소음관련 1년 민원이 없다고 말씀해 주시지만 사실은 저희 기관 내에서도 헬기 소음 관련 민원 때문에 제가 계속 이런 자리에 씁니다. 바로 얼마 전에도 며칠 전에도 헬리콥터 민원이 이제 병원으로 사실 많이 들어오는 건 아닌데 좀 있는 거에 대해서 기관장님들이 굉장히 예민해하시거든요. 저것 때문에 병원에 이제 환자분들이 나누면 네가 책임질 거냐 그랬는데 근데 참 아이러니는 정작 환자분들이나 좀 굉장히 심하게 수술을 받은 암 환자분들조차도 오히려 환자분들이나 환자 보호자분들은 헬기 소리나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시지 않습니다. 그분들한테 오히려 제가 죄송하다 그러면 환자나 환자 보호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괜찮다고 새벽에 그것 때문에 잠을 깨신 일이 있어도 다 이해를 해주십니다. 오히려 저희를 격려를 해주시는데 이제 오히려 그 헬기를 실제 운영하는 기관에 있는 저희들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 의사들이나 이제 기관장님들께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하시는데 모르겠습니다. 기관장님이 정말 헬기 소리 자체가 문제라고 정말 생각하시는지 전 그거 자체를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 병원에서 더 이상 헬리콥터에 대한 사업을 사실은 병원에서 닥터 헬리 사업을 운영하는 것 자체가 싫으시기 때문에 민원이 가끔 들어오는 걸 갖다가 그걸 빌미로 해서 저한테 그렇게 하시는 건지 전 그것 아직도 가늠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 가야 될 길은 그게 사실은 한국 사회에서 가야 될 길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요즘엔 여기까지가 한계구나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금 정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것처럼 전혀 장밋빛이지가 않습니다. 기관 내에서는 정작 그것 때문에 헬기 사업을 반납해야 된다는 의견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이렇게 조직적으로 공문 같은 것들을 계속 국토부에 보내서 헬기 사업을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에 대해서 질의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어려운 과정에서 그런 과정을 지사님께서 잘 풀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도 굉장히 저희가 그 닥터 헬리 사업이 아직 닥터 헬리콥터뿐만이 아니라 외상체계 전반에 대해서 저희가 가야 될 길이 굉장히 멀고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CCTV에 대해서는 저 같은 경우도 그게 여러 가지 디베이팅이 굉장히 심한 걸 알고 있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생각이 일장일 때는 워낙 뚜렷하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 없는 거를 의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그 CCTV를 촬영하는 자체 때문에 촬영되어 있는 필름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면 파일이 그 자체가 누출이 되면 저희가 보통 수술실에서 이제 환자분을 수술하기 전에는 저같이 이제 수술 범위가 좀 큰 중증 외상 환자나 아니면 큰 암 수술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완전히 탈의를 시키시게 되거든요. 완전히 탈의를 합니다, 환자분들이.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만 찍는 게 아니라 수술방 자체를 촬영하게 되면 환자분 자체가 완전히 나체에 굉장히 험한 사진들이 이렇게 만약에 누출되거나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어려움들도 있고 또 하나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리 수술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료계 내에서 잊지 말아야 될 일을 막는다는 차원에서 어떤 서베일런스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점에서는 좀 이렇게 다른 측면에서 보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요, 의원님. 저는 여러 가지 디베이팅이 있는 상황이 되면은 제가 제일 먼저 하는 거는 선진 외국의 사례를 많이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꼭 CCTV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렇게 다큐멘테이션을 남기거나 이제 그런 쪽으로 저는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있을 때는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어쨌든 간에 그런데 분명한 거는 우리가 이제 CCTV 설치를 어쨌든 그게 지금 그 논의 자체가 테이블에 올라와 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한국 사회에서 의료계가 많이 이 국민의 신뢰나 이런 거를 많이 받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점이 사실은 전 좀 더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우리 참고인 정말 그 예전에는 이렇게 국감장에 나오시면 아주 씩씩하게 목소리 크게 답변을 잘하셨는데 정신적으로 많이 지치신가 봐요. 이번 국정감사가 이 경기도 지사님도 감기에 걸려 있고 직원들도 모두 지쳐 있고 우리 참고인도 지쳐 있어서 저희들이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용기 가지고 일하시는 것만 해도 힘드는데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관리까지 신경 쓰시는 모습 보고 저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제 참고인께서는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바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 나오셔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수고해 주신 것에 대해서 위원회를 대표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감사 중지하지 말고 그대로